네, 안녕하세요. 원래 그 모의고사 영상은 계획된 게 없었는데요.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4월 30일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떨어질 줄 알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붙으셔가지고 5월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4월 달에 공부를 못 하시고 5월 들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내년 시험을 준비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내가 내년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드셨던 분들이 좀 시험 범위를 줄이셔서라도 이번 시험을 대강대강 치르지 않고 최대한 집중해서 요것만이라도 좀 보시고 들어가셔서 시험을 치고 나오시는 게 저는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시험을 대비했었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범위를 정해놓고 최대한 그것만이라도 달달달 암기해서 가야지라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느끼고 내년에 나의 단점이 발견되면 그것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미리 지금 이제 아는 용도로 해서 약간은 이게 시험 범위를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를 좀 정해 드리는 그분들이 봤으면 하는 용도, 이제 그런 용도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체력이 약한 건지, 내가 멘탈이 약한 건지, 아니면 내가 암기가 잘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하면은 내년에도 체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 몸도 감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체력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 되겠죠. 내가 지금 공부하면서 체력이 너무 딸린다. 그러면은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다. 내가 자꾸 막판에 막 흔들리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약국에 가면 안정제라는 걸 팔고요. 병원에 가면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처방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대로 약 먹고 합격하신 분 제 주변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미리 한번 먹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약들이 있대요. 그래서 시험 날 내가 많이 떨리지 않도록 뭐 그런 약을 먹어보고 시험을 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암기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암기가 잘 될 수 있게 뭐 암기에 관한 서적을 사서 읽어보신다던가 유튜브를 찾아보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내 단점을 메꿀 수 있게. 너무 양이 많으면 지쳐서 지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좀 적게 어디까지 보시면 좋을지, 그리고 그것만이라도 달달달 외워가려고 해보셨을 때 어떤 것들을 이제 느끼시는 게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제 그런 용도로 범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짧게 해주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를 잘 해오셨던 분들은 바로 영상 닫으시고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여기서 나온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한 번쯤 써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는 용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최대한 24년형처럼 이제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24년하고 비슷하게 내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이제 왜냐면은 24년도에 면접일이 2일에서 3일로 늘어나는 공고가 나면서 1차 합격률이 35%, 2차 합격률이 40%, 그리고 올해 면접일이 또 3일에서 4일로 늘어나는 공고가 나면서 이제 1차 합격률이 40%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2차 합격률이 작년의 추세에 비춰 봤을 때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23년처럼 6%대 합격률이 나오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24년형처럼 뭔가 22년과 24년의 어떤 중간 지점, 약간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내려고 이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점에서 나는 무조건 합격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타 시험 뭐 수석 합격 보시면 다 불안해하시고, 뭐 심지어 아침날 다리가 후들거려서 다리를 붙잡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따라서 지금 이 모의고사가 잘 안 써진다고 절대로 뭐 좌절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이제 물고 늘어지시면서 이제 암기에 가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유튜브 공부 관련한 영상들 보시면 그런 영상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려보고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내년 시험을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험 막판까지 최대한 이렇게 공부를 해가실 수 있도록 아주 적게만 범위를 설정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들으셔야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좀 안 들으셨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범위를 너무 자꾸 줄이시는 것보다 저는 시험 막판으로 갈수록 좀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안 봤던 것들을 보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오고 계신 분들은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진짜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답안 보고 문제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그 1번 문제가 그 저희가 14년도에 2차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를 쓰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도모로스, 크굴, 구랑, 펌덤믹이라고 저는 10개를 이제 가져갔었고요. 그러면 이제 198조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낙하물 보호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5가지를 쓰시오라고 요 안에 있는 것들 중에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제 문제화 시켜봤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저는 모로스 굴항이라고 외울 것 같습니다. 제가 외운 것들 중에서 모로스 굴항 이렇게 외워서 1번은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래퍼,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이렇게 하고 198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199조.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하여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4가지를 쓰세요 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전도 방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해서 그 유부가또 뭐 유부가폭 이렇게 해서 유도자 배치하고 집안의 부동치마 방지 조치, 갓길의 붕괴 방지 조치, 도로의 폭 유지 등 도로의 폭 유지 이렇게 하시면 4개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8조랑 이제 199조는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거라도 가져가셨으면 이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저희가 이제 작년 시험에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빈칸을 주고 이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숫자를 채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24년도 저희 그 3차 시험에서 네, 여기 강간틀비계 이제 조립 사용 시 준수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좀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채우는 문제를 경험해 보시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이제 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한번 물꼬가 텄기 때문에 계속 저희 시험에 한 문제씩은 매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넣어두었고 지금 여기서 이 많은 것들 비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요. 그 앞선 영상에 있기는 하지만 그냥 바로 그 기사 시험 준비하듯이 지금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뭐 벼락치기로 막 외운다고 하시잖아요. 기사 시험 준비하실 때 그런 것처럼 그냥 다독을 하셔서 막 외우시든지 아니면은 그 쓰면서 외우시든지 하셔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그냥 암기하셔야 된다. 이제 내년 시험 준비하려고 하셨던 분이셔도 시험 막판까지 좀 보셨으면 좋은 규정들을 비계는 일단 거의 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비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화면으로 그냥 따로 정리를 해서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셔서 그것만이라도 시험 막판까지 달달달 외우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고요. 23년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여서 혹시 공부를 이제 만약에 나왔으니까 23년 2차 기출로 이 한 줄짜리 규정을 풀어서 쓰라고 나왔었습니다. 뭐 3가지 쓰시오라고 해서 충분한 강도로 가진 이런 식으로 풀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3년에 나왔으니까 요거를 공부 안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역으로 요 안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작업 발판
보시면 여기 그 작업 발판이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 향하는 뭐 방어 조치 4가지 쓰시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4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이렇게 4개 쓰라고도 잘하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게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그냥 휙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도 휙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난울 수덮 뭐 난 울수덮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라도 이걸 약간 좀 의식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번 문제입니다. 크레인 사용의 작업 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5가지고요. 여기 그 146조인데요. 여기 과거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13년 2차 기출문제로 나왔는데요. 이제는 12주년으로 해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안전보건 규칙은 가급적이시면 쓰기 어려운 것들은 좀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막상 쓰시려고 하시면 그렇게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24년 2차에 과거에 출제된 15년에 출제된 요 문제가 또 나왔었습니다. 근데 15년도에는 요 전체를 물었었거든요. 근데 24년도에는 이제 9년 지나서 요거 1, 2, 3, 4 벽체지지 방식 요것만 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와이어로프 지지 방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141조. 여기 약간 좀 크레인 설치 조립 수리 점검 시 뭐 해체 작업 시 조치 사항 해서 7개가 있는데요. 가급적이시면 5개 이상은 이제 외워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해서 이게 아직 출제 안 됐으니까 좀 일반적인 얘기가 써져 있어서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쓰기 쉽잖아요. 이제 외우시다 보면 요거 자동적으로 잘 외워지시거든요. 그래서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근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41조, 그다음에 142조에서 와이어로프 지지 방식 그리고 146조 이제 12주년으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이제 공부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그 갱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라고 해서 이 갱폼 규정도 저희 시험에 이제 16년 2차에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또 9주년 차로 해서 그때는 요걸 다 물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타워 크레인 벽체 지지 방식이 그 벽체 지지 방식만 5점짜리로 떼서 또 물었던 것처럼 요것도 쓰기 좀 까다롭기 때문에 갱폼을 떼서 묻거나 아니면 갱폼 외 2호부터 5호 슬클터 준수사항 이렇게 해서 4개를 묻거나 이렇게 5점짜리로 떼서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진짜 또 25점짜리로도 낼 수 있겠죠. 요 331조의 3, 요 작업 발판 이천 거푸집이요.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이제 써보시고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332조에 동발이 조립 시 안전 조치가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성의 없기는 하지만 요거 25점짜리로 9개 쓰라고도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약간 좀 성의는 없지만 문제가 그래도 뭐 채점하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구난방 써져 있기 때문에 채점하실 때 좀 어려워서 이게 채점의 편의성으로 따졌을 때는 좀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점관님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했을 땐 좀 약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어차피 3차 때 외우셔야 되니까 요거는 그래도 9개 다 이제 외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332조의 2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는요. 이따가 그 8번, 9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 거푸집 333조는 약간 좀 이거는 일단은 요 4개만이라도 이제 외워 가시고요. 네, 조립 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조립 해체 등 여기 거푸집 동발이 조립 해체 시 준수 사항이지만 거푸집 조립 시 준수 사항도 됩니다. 그리고 거푸집 해체 시 준수 사항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 외우시면 거푸집 조립 시 준수 사항 4개를 외우는 거고 거푸집 해체 시 준수 사항을 4개를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좀 가져가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만약에 추가하신다면
거푸집 조립 시 준수사항. 여기는 또 줄임만 그 조립만 있거든요. 거푸집의 조립만. 그래서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여유가 되시면 조립 시 준수사항 요거 2개에다가 여기서 한 3개만 출입금지, 날씨, 달줄, 달부대 이렇게 해서 조립 시 준수사항 3개 가져가시고요. 해체 시 준수사항은 이렇게 4개라도 이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바리 이제 거푸집 동바리는 여기 331조의 2부터 쭉 내려가셔서 여기 333조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지게차 문제인데요. 저희 시험에 그 차량계 하여금방 기계에서 그 과거에 그 고소 작업 때는 나왔었거든요. 고소 작업 때 설치 시 준수 사항하고 이동식 준수 사항이 이제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건설 안전 쪽에서는 지게차 시험이 나온 적이 없어요. 기계 안전 쪽에서는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건설 안전 쪽에서는 이 지게차 문제가 이제 아직까지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지게차 문제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년에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를 코샤 가이드에서 갖고 와서 이제 물었기 때문에 이 지게차도 종류를 좀 5가지 정도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리아 텔사라고 2문제 따셔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으로는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23년의 이동식 크레인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물음 2번은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이제 제조 하유 바 전후 반경. 제조 하유 바 전후 반경. 그래서 카리아 텔사 제조 하유 바 전후 반경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게차 방호 장치에 대해서 문제가 이거 아마 물음 3번 때문에 좀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게차 저희 시험은 항상 물음이 이제 3개로 보편화가 됐고 그 다음에 개수를 정해주는데 이게 그 개수를 정해주기가 좀 애매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 지게차 방호 장치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냥 설명하시오 나오게 된다라면 설명하시오라고 나오면 전후 후경 해배관 이제 산업안전보고 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게차 방호 장치는 개수가 아마 안 주어지고 쓰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전후, 후경, 해, 백, 안전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상의 지게차 방호 장치는 5개만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전후, 해, 백, 안이에요. 전후, 해, 백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구분 지으셔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에는 전후, 해, 백안,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에는 전후, 후경, 해, 백안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분을 지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헤드가드는 세 가지 나눠서 쓰라고 5점짜리로도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가드는 그 따로 이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조문을 그냥 따로 조문을 안전보건규칙상 조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훑어보면 되는지 그거를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 고소 작업대에서 문제가 이제 그 설치 시 준수 사항이랑 이동식 준수 사항이랑 어떤 뭐 추락 전 협붕, 뭐 원인 이제 그런 문제가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도 지게차 문제에서도 같은 유형으로 해서 제 유형별 원인 1가지씩 정도는 이제 준비해 두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준비하실 수 있게 그 전접주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과거에 그 차량계 하여금방 기계 영상에서 그 전접주안이라고 외웠었는데요. 그래서 뭐 전도방지 조치로 뭐 유부갓 그리고 접촉방지 조치 그 다음에 주된 용도 외 사용 금지 그리고
안전지대, 안전블록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이렇게 충분히 제 유형과 원인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락전 현풍이니까 뭐 추락 방지로 지게차 포크에 뭐 사람을 태우고 뭐 고수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뭐 그리고 또 주된 용도 외로 사용하여 뭐 지게차에 사람을 태워 고속 작업을 시키는 경우, 뭐 원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안전대책, 뭐 원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낙하는 포크의 한쪽에 뭐 치우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셔도 되고요. 전도는 유부간, 유도원 배치, 그 다음에 집안의 부동침화 방지, 그 다음에 갓길의 붕괴 방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또 추낙전, 아니면 또 전도에 뭐 화물을 적재하고 갑작스런 선회, 뭐 선회 금지, 막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협착은 그 안전지대 안전블록을 지게차 뭐 포크 밑에서 수리 점검 시 안전지대 안전블록을 사용하여 뭐 협착 방지할 것,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접 주안을 떠올리셔서 이것도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문도 같이 띄워드릴게요. 몇 주인지.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시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하나 더 보셨으면 좋은 게 아직 안 나온 게 고수 작업대에서 아직 안 나온 게 물음 1로 종류 3가지 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라고 해서 비비가 아바 기호할 그거 물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음 3번으로 해서 사용 중 준수 사항이 8가지가 있는데요. 최소한 요거 5가지 정도는 이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그걸 이출 보정전 상조스, 이출 보정전 상조스라고 외웠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암기의 비법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드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쓰셔도 되고 해서 요것도 그냥 문제 자체를 화면에 그냥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시험에 지게차 그리고 고소 작업대에서 일부 안 나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게 23년에 이동식 크레인 문제가 나오면서 뭐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문제 스타일로 해서 한번 안전보건 규칙 위주로 지게차와 고소작업대 요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지게차 종류와 고소작업대 종류는 코샤 가이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챙겨 가시면 저희 시험 유형에 맞도록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쪽에서는요. 그래서 요거 2문제, 지게차 차량계 하역 운반, 지게차 고소작업대, 그리고 전접 주안 하셔서 제 유형별 안전 대책이나 원인, 재해 원인 그런 것들을 유치원에서 이제 쓸 수 있거든요. 전접 주안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서 요거는 이제 화면으로 그냥 다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셔서 책에 체크하셔서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7번 터널입니다. 터널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계측기기 선정 시 고려사항 3가지라 그래서 이제 요게 있길래 그냥 가져왔고요. 원래는 저희가 22년에 계측기기 위치 계측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이었을 거예요. 그거 묻고 그 다음에 계측기기 종류 10가지 쓰라 그랬고요. 그리고 흑마기지복은 정기적 점검 사항을 4가지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슷하게 최대한 내보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 계측기기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이 없나? 라고 해서 KCS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좀 못 찾았습니다. 어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못 찾았고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찾다 보니까 이제 이걸 찾았거든요. 계측기기 선정 시 고려사항을. 그래서 설치 측정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한 거, 용이성, 내구성, 경제성 이렇게 3가지라도 용내경 아니면 뭐 시공성도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시공성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설치 시 어떤 시공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유지 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내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경제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뭐 기빈방 이렇게 하셔서 뭐 측정 기간, 빈도, 방법을 뭐 고려해야 한다. 고려해서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를 위한 문제 같아가지고 이게 빼려고 그랬거든요. 빼려고 했는데 그래도 찾은 김에 그냥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쓰실 때 이런 거는 좀 어디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냐면요. 뭐 어떤 뭐 계획 수립시, 뭐 각종 계획 같은 거 뭐 만약에 수립한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뭐 계측 계획,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막 이런 거 쓰셔도 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계측 계획을 할 때 뭐 여기 있는 거 뭐 측정 기간, 빈도, 방법 이런 것들을 계측 계획에 뭐 포함시켜야 한다. 뭐 이렇게 막 말이 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 좀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상 계측, 대표 계측 종류 5가지씩 그 저희 그 굴착공사에서도 10가지 쓰라고 기출이 됐기 때문에 요건 5개씩 해서 10가지는 좀 외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육내표천, 락인발, 지중, 변침수, 지하수, 록붐인데 록축이라고 외워야 되겠네요. 5개만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6, 내, 표, 천, 록, 인발, 이거 지중이거든요. 그래서 지중, 변침수, 지하수, 록축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널 지붕 설치 시 이제 수시 점검 사항 4가지는 손변, 부변, 긴 접침, 손변, 부변, 긴 접침인데 앞에가 3개가 다 부재로 끝납니다. 흑마기 지보공 정기적 점검 사항 4가지 쓰라고 나왔을 때는 두 번째가 이제 버팀대의 기납 정도였거든요. 여기는 그 손변, 부변, 긴 접침 똑같은데 두 번째 버팀대가 아니라 부재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널에서 만약에 이게 좀 이게 출제하기가 어렵게 써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하나를 좀 가져가신다라면 저희 요거는 이제 366조는 가져가신 거고요. 요거 강아치 지보공 강아치 지보공 조립 이게 5개가 있어요. 가나, 다, 라마.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5개만이라도 요거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치 지보공 설치하면 좋아가지고 좋았어, 좋았세. 그래서 조립도 등에 조립 간격은 조립도 등에 따르고 아세 아치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세기 등을 박는 데 조치하고 좋았세. 뭐 띠반널, 띠반널, 좋았세 띠반널,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제 상호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보시면 띠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받침대 설치하고 출구 부분에는 받침대 설치할 것. 그리고 널판 등을 설치해서 낙하물이 근로자들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이런 식으로 하셔서 요거 5개만이라도 요거 5개랑 그 다음에 저희 아까 문제에서 이렇게 손변, 부변, 긴 접침, 그 다음에 계측기기 종류, 일상 계측, 대표 계측 5개씩, 그리고 계측기기 선정 시 고려사항. 네, 요거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계측기기 선정 시 그냥 굴착공사에서 그 계측기기 선정 시 고려 사항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근거랑 그게 코샤 가이드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도 좀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 화면으로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셔야 되는 게 터널 계측기기 선정 시 고려 사항. 그 다음에 그냥 그 굴착공사에서 계측기기 22년도에 10가지 물었는데 그때 계측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이 나왔거든요. 근데 계측기 선정시 고려사항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는 김에 그것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 계측, 대표 계측 종류 5개씩, 그 육내표 청락, 지중 병침수, 지하수 럭축, 그 다음에 손변, 부변, 긴 접침 이렇게 하고 여기 그 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조화세, 조화세 띠밭널, 조화세 띠밭널 이렇게 해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문제화 시키긴 어렵지만 만약에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요거 그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로 351조
요거 가져가시면 좋겠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여기까지 356조. 점점 많아져가지고 죄송한데요. 예, 3개니까 요것도 잘하면 또 쓰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351조, 356조, 그리고 여기 강아지지봉 조립시 준수사항 5개, 그리고 앞에 문제에서 이렇게 7번 문제 하나, 이렇게만이라도 시험 마지막까지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이라도 좀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8번, 9번입니다. 동발이 유형에 따른 조립 시 안전 조치랑요, 보형식 동발이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한 건설 공사 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봤습니다. 이 8번은요, 여기 보시면 저희 그쵸, 동발 유형에 따른 그 조립 시 안전 조치인데요. 이게 저희 시험이 물음이 3개까지만 물어봅니다. 과거에는 물음 4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물음 3까지만 묻다 보니까 여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프 서포트, 강간틀, 시프트 동발이 이렇게 3개 묶어서 25점 낼 수 있고요. 뭐 파이프 서포트, 강간틀, 보형식 동발이 이렇게 3개 묶어서 낼 수 있고요. 뭐 파이프 서포트 빼버리고 강간틀, 시프트 동발이, 보형식 동발이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막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 뭐 빼고 외운다 뭐 그런 식이보다 저는 다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만 빼서 5점짜리로도 물어버릴 수가 있어요. 5점짜리로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급적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외워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요. 요게 그 강간틀 요게 좀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뭐 수단과 방법 그냥 가리지지 마시고 측틀교 방호, 측틀교 방호, 틀방양오 교띠, 측틀교 방호, 틀방양호 교띠 이런 식으로 해도 입에 먼저 이 두 문자를 붙이시고 그리고 나서 풀어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측명, 측틀교, 측명, 틀면, 교차가세 방향에서 뭐 이런 식으로 교차가세 방향에서 방호,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물고 늘어지시면서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런 식으로라도 저는 요걸 좀 이제 암기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괜히 하나 폈다가 좀 아쉽잖아요. 이거 하나씩 8점일 텐데 만약에 3개 물어보면 8점일 텐데 이렇게 3개 물으면 8점 이거 뭐 이렇게 3개 물어도 8점인데 60점에서 8점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8점 중에서 좀 비슷하게 많이 쓰면 6점이라도 주시면 좋잖아요. 10%를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요거 좀 이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크 플레이트 여기 하는 김에 데크 플레이트를 바로 이제 9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데크 플레이트 종류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골평 합철이라 그래서 고령, 평형, 합성, 철근 트러스형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그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 2개, 구조용 데크 플레이트 2개를 쓰시오라고 물으면 결국에 요걸 묻는 건데 그럼 어떤 게 거푸집용이지? 라고 했을 때 거푸, 기역, 피업 들어가죠. 기역, 피업 들어갑니다. 골평, 거푸, 골평, 기역, 피업, 초성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골평.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와 구조용 데크 플레이트 2가지씩 쓰시오. 그렇게 나오면은 그냥 기역, 피읍이 있는 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이제 구종이겠죠. 그래서 골평, 합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형식 동발이 조립시 준수사항 3가지. 그리고 요 콘크리트 타설시 준수사항 5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좀 약간 아무래도 이게 그 핵심 안전 수칙에 있는 거거든요. 그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그거를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음 형태로도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있는 물음 형태로 물었을 때 어떤 걸 써야 될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그거에 대한 답이 요건데 저희 시험이 핵심 안전 수칙에 있는 걸 근거가 아니니까 못 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내려고 하거든요. 최근의 추세가 그런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근데 안 붙여놓고는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핵심 안전수칙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여기 화면에 띄워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도 근데 이걸 쓰시면 됩니다. 9번에 답을 써놓은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저희가 앞서서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334조가 아까 물음 3번이었고요. 그리고 또 물음 2번이 요거였죠. 보형식 동발이 준수사항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크 플레이트가 작년에 이제 24년에 공부할 때 여기 보시면 23년 11월 14일에 본조 신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4년에 이 공부를 저도 좀 많이 열심히 했었고요.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특이급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실 때 좀 어디까지 보셔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딱 요 정도만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못 볼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코샤 가이드에 있는 기술 지원 규정으로 이제 철골공사의 데크 플레이트 뭐 포함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지원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보시더라도 좀 보시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시험은 시공 절차별, 뭐 시공 단계별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안 나오거든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데크 플레이트 편을 보시면 뭐 반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양중을 해서 뭐 철근 깔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데크 플레이트 설치하고 그다음에 철근 깔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생한다. 뭐 이런 규칙 시공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때그때마다의 그러니까 안전 대책이라든가 뭐 그런 안전 대책이라기보다 어떤 뭐 좀 약간 시공 쪽에 가까운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훑어보고 말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좀 잘못 냈다가 민원이 쏟아질까봐 저는 안 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이제 좀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외워가셔도 됩니다. 외워가셔야 돼요. 딱 그거 볼 시간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거 볼 시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는 김에 여기 타설 334조 보시는 김에 여기서도 25점짜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 종류 3가지. 물음 1번 CPB, 분배기, 펌프카 이렇게 해서 3개. 물음 2번 콘크리트 타설 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4개. 그리고 물음 3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 이렇게 하면 또 25점짜리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번까지 다 했고요. 이제 이게 좀 보시면 저희 시행령 별표 32가 가설 구조물에 대한 안전 기술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안전보건 규칙에서 여기 보시면 331조인가요? 여기가 331조 그죠? 331조 여기부터 끝까지가 335조까지가 다 가설 구조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푸집 동발이 가설 구조물이죠.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행령 별표 32에 딱 맞는 규정이거든요. 가설 구조물에 대한 안전 기술, 뭐 안전 대책, 거푸집 동발이 다 가설 구조물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안 나왔고요. 이것도 저는 좀 반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23년에 그 9번 문제로 그 시스템 동발이 지주 형식과 그 보형식 동발인데 이걸 갖다 썼으면 반타작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반은 출제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이나 단서가 주어지면서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 특일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안 나온 걸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유형에 따른 거. 그리고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시행령 별표 32에 그 비계도 가설 구조물이잖아요. 이게 2번 비계.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비계 뭐 빈칸 뚫어서 강간 들비계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기계 기구 등에 대한 그 안전 대책 보시면 작년에도 그 방호 그 양중기 종류 물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이제
문제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게차도 차단기 하여금방 기계잖아요. 그리고 고수 작업 때도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7번 문제는 저희 그 22년 계측기기 종류 10가지 쓰라 그랬고, 그다음에 정기적 점검사항 흑마기지 보공 정기적 점검사항 4개 쓰라 그랬으니까 그거 좀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가져와 보려고 했었고요. 계측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이 터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측기기 선정시 고려사항은 있는데, 그래서 그거 그냥 억지로 좀 넣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추낙전 협붕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행령 별표 30이 저희 시험법인데요. 그게 고수작업 때에 나왔었는데, 그 고수작업 때에 비춰봤을 때 지게차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량계 건설기계 쪽은 그 추낙전 협붕에 대한 안전대책이 좀 나왔었습니다. 기출이. 그래서 또 내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게차에다가 한번 좀 적용을 해서 추낙전 협붕 그걸 적용을 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했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다 한 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회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